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가끔 텔레비 화면도 보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사브리핑 하기 전에 우리 또 애국 우리 동지인 이 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이제 전쟁이 오늘날 날 것 같죠. 전 세계는 지금 그렇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저 언론이 그런 걸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 많은 국민들이 현 시국에 있어서 칼피를 못 잡고 너무 어려워서 정책을 펴에 있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거기를 위한 그런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 모든 국민이 이러한 한마음 한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핵은 또 해결해야 되겠고 이 이중적인 구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유엔 연설이 있죠. 이제 미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 동아일보 트럼프 최대 위협 북한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 세계는 방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대비 연설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해서 초강경 규탄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 중재를 유엔 총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뉴욕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 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해법에 노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EU 무역 적자 미국 한미 FTA 탓하는 것 잘못이다. 그래서 EU 유럽에 있는 통상위원 한 분이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길 무역 수지에 안 잡히는 거래도 많아. 한 EU FTA도 개정 논의할 필요. 그렇게 해서 또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핵 문제 혼자 풀기엔 한계가 있다. 국제 공조로 해결을 강조했다. 트럼프 세계는 방관 말라 의미 북한 핵 미사일 완성 실전 배치 눈앞에 중러 등 전 세계 압박 동참 호소 미 우선주의 안보 관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미 입장 완벽히 갖출 수는 없지만 북핵 한미 공조는 정말로 철석 같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미 입장 완벽히 갖출 수는 없지만 북핵 한미 공조 정말로 철석 같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미 트럼프 시진핑 통화서 북한 최대 압박 약속 중 발표엔 빠져.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고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나하고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에서는 그 내용은 쏙 빼고 발표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핵시설 쪽집게 타격 북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북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과연 일거에 제거가 힘들까요? 아니면 일거에 제거할까요? 저는 이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이 서울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북의 보복 수단인 장서정포를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수단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신문하고는 틀리죠. 저는 또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특수무기, 이제까지 세계에 선을 보이지 않는
비밀 병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페인도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유럽서 처음입니다. 미국 북과 외교 중단을 21개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외교 중단은 결국은 외교관 대사를 추방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럽에서 스페인이 제일 먼저 추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사를 추방한 국가가 5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 전 국제사회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송영무의 엄중주의.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송영무의 엄중주의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국무총리냐? 아니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누가 줬다고 합니까? 언론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를 한 사람이. 주체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냐 하고 이제 또 종편에 나와요. 그러면 큰일이죠. 비서실장이 어떻게 이 국방장관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그죠? 비서실장은 지휘할 수 없습니다. 내각의 대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경고를 줬다. 이해가 갑니다.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경고를 줬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고를 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청와대 송영무 장관의 엄중주의. 이 청와대가 뭐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 긍정적 언급 등 송 장관 대북 강경론에 불만 쌓인 청와대. 문정인 특보 비판까지 나오자 폭발. 대북 지원은 국방장관 영역 아니다. 대북 지원을 최대한 늦춘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건 뭐 당신 얘기를 했나? 그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송 장관께서 얘기한 거지. 송 발언 과했던 거 사과 못낮춰. 야당 문 특보가 상황이냐? 청와대를 성토했다. 문 특보가 상황입니다. 문 특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 다 나선 겁니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정치권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매파가 주종을 이루는 상황. 그래서 저 틸러슨 국무장관도 내보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더 강력한 옵션을 갖고 있다. 라고 이제 매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맞다, 일로 가자, 좌로 가자, 우로 가자 하는 상황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김명수, 임준환 내일 표결, 운명진 국민의당 자유투표.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김명수를 이제 대법원장에 앉히는 것에 협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고난 지나쳐 권고안 고칠 부분 많아. 일선 검사들 권력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에 30 내지 50명의 검사들이, 유능한 검사들이 들어가고 또 수사관들 해서 총 120명 규모로 공수처가 구성되면 이거는 검찰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수처의 권한이 지나치다. 권고안 고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 너무 커지면 내부 경쟁, 과잉 수사 부작용 부를 수도 있다. 공수처 불기소된 재정 신청 내야 고발인 수사 불복 기회를 잃는다. 검찰총장 중 수뇌부는 말 아껴 권고한 다음 날 검 자체 개혁이 출발시켰다. 박원순 국정원 문건 관련 MB를 고소했다. 박원순이가 MB를 고소했습니다. 박원순 제한 문건 등 적폐청산해야 MB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본 김미화, 김여진 검찰 참고인 조사. 그렇게 해서 이제 MB 죽이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B를 구속할 듯이 이제 달려들고 있는 형국을 봅니다. 이 엄청 큰 이것이 나왔죠. 요겁니다. 이게 일면 전면을 김명수 대법관 안 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회에서 거짓 위증을 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드러낸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의 임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동반년 전국 총회를 하겠다. 그래서 9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내일 국회 표결 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겠다라고 전면 광고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핵심되는 사항은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 반대자를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 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 이제 동성애 처벌하면 내무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면 이제 동성애가 이제는 보편화돼서 에이즈가 창궐 하고 군 내에서도 이 내무반이 에이즈가 창궐 하는 이런 걸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전한 국민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내갖고 이제 김명수를 반대한다 하는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 애국 국민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건 양이 너무 많아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혐오 표현이자 차별행위로 제시한 표현들 해갖고 김명수 씨가 옹호한 표현들을 여기 적시했습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많은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윤리관도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이제 비판을 했죠. 김명수 씨가 끌고 가는 동성애 이 합법화 운동에 대해서 국가인권위회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금기에 가깝다.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서 먼저 성급하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이 반대하는 논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김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가 인명동의에서 중요해지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을 말했다. 위증을 했다. 평소 자신이 보여온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는 부도덕성과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 앞에 100일 하에 이게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 김명수가 국회 앞에. 왜? 통과만 되고 보자.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히면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잣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캐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보였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특별한 공부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하고 자신이 개최한 학술 대회들의 결론들과 주제를 정반대로 뒤집는 견해를 밝히는 비일관성을 보인 김 후보자가 대법관, 헌재 재판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된다면 동성혼 합법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헌재 결정이 선고될 위험성이 폭증하고 한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을 초래할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합니다. 하고 이걸 낸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단체 일동 보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전국 43개 대학 60개 캠퍼스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바른교육 교수연합, 바른교육 교사연대 그래서 쭉 해서 등 247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이것을 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내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겠다 해놓고 민주당이 1대1로 들어와갖고 이제 국민의당 이 의원들을 찬성표로 돌리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동성혼에 대한 이 입장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입니다. 대북 최대 압박 국제사회의 단일 전선 끌어내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최대 압박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리더십, 여기에 협력하는 불란서와 영국과 일본과 이런 우방국들과 보조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 안 된다.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어떤 수단이 있어도 북한에 퍼주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까봐 심히 걱정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물론 북핵 포기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포기할 겁니까?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최대의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는 시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물새를 틀어먹는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오찬회동이 열린다. 문 대통령은 단호하고 선명한 대북 메시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빚진 것이 있어서 아마 못할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망동 북김정은 국제왕따 못 면할 것. 이제 국제왕따가 되고 있죠. 세계 5개 나라가 이제 미국,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이제 6, 7, 8, 9, 10 해갖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점검하고 또 발표할 겁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게 동아일보로 했죠. 자, 조선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전 정권까지 겨누는 적폐몰이. 이게 조선일보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을 적폐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적폐몰이. 이 적폐몰이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 정부까지 다 뒤져서 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등 의혹, 민주당 이명박 수사 본격 요구, 국정원이 자료 준비, 검찰이 호응, 이하 유례없는 한풀이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참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지금 적폐몰이로 지금 MB까지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중대 위험 없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발표. 군사행동 불가능 주장 일축. 현실적 방법 찾고 있는 듯. 이미 찾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찾았다. 그래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 서울에 피해가 안 가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세계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91년도 오래됐죠. 91년도 1월 17일 날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는 걸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03시 30분인가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전자전이 시작돼 갖고 그렇게 해서 불과 43일 만에 이제 이라크 후세인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럼으로써 64년부터 75년도까지 사실상 73년도까지 이 10년 전쟁에 빠져서도 헤어나지 못했던 월남전에 패퇴한 미국, 이 미국의 자존심을 91년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죠. 2월 28일까지 요 43일간에 걸쳐서 폭격하고 함으로써 전쟁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걸프전을 보고.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견하기를 43일 만에 끝냈는데 한국 전쟁은 4.3일 만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4.3시간 만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티스 장관은 서울에 피해 안 가고 다 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선을 보이지 않은 비밀 병기가 미군들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청와대 문 특보 비판한 송영무 국방의 엄중 경고, 부적절한 표현, 조율 안 된 발언이다. 그래서 송 장관이 이날 청와대의 주의 조치가 나온 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발 물러섰죠. 잘 물러섰습니다. 자, 김정은 제거하거나 핵시설만 공격, 더 진지해진 미 군사 옵션. 미 국방이 언급한 서울 위험하지 않은 군사 옵션 가능한가? 매티스 장관이 나와서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모른다. 말하지 않겠다. 그랬죠. 제한 타격, 사이버전, 해상 봉쇄, 미 언론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 군사 옵션 말로 끝날 수준 넘었다. 특수부대 투입에 김정은 암살 실패할 경우 전면전 감수해야. 북정권 보장화돼 핵시설만 공격, 중국과 합의 땐 실행 가능하지만 장사정포 보복 차단은 힘들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땅굴 전쟁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 땅굴 전쟁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땅굴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그럼 땅굴 전쟁 대비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앙청사, 청와대,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대형 아파트, 지하철 여기에 펑 하고 뚫고 나올 수 있는 곳에 기관총 걸어놓고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경찰, 지하주차장 뭐 할 것 없이 다 기관총 걸어놓고 대한민국에 제가 이 무기고가 440개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사실로는 한 2,500개가 된답니다. 무기고가. 그리고 한 550만 정의 무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김정은이는 여기 해갖고 몇 정 해서 토탈 얼마다 이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영철 대남 통일전선 부장은. 따라서 2,500개 되는 무기고와 그 다음에 550만 정 되는 우리 소총들, 칼빈, M1, M16 이러한 소총들을 빨리 이제 예비군 동원해갖고 다 나눠주고 이제는 거리마다 지키게끔 웨펀 캐리 이걸 메고 다니면서 유사시에는 바로 빼서 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걸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과 또 정경두 합참의장께 제가 공개적으로 건의합니다. 자, 이쪽 선 미일, 저쪽 선 중러, 한반도 주변 동시 군사훈련 그렇게 해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러가 또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과 일본이 또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 중국러 군함.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가끔 텔레비 화면도 보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사브리핑 하기 전에 우리 또 애국 우리 동지인 이 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이제 전쟁이 오늘날 날 것 같죠. 전 세계는 지금 그렇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저 언론이 그런 걸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 많은 국민들이 현 시국에 있어서 칼피를 못 잡고 너무 어려워서 정책을 폄훼에 있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거기를 위한 그런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 모든 국민이 이러한 한마음 한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핵은 또 해결해야 되겠고 이 이중적인 구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유엔 연설이 있죠. 이제 미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 동아일보 트럼프 최대 위협 북한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 세계는 방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대비 연설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해서 초강경 규탄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 중재를 유엔 총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뉴욕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 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해법에 노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EU 무역 적자, 미국 한미 FTA 탓하는 것 잘못이다. 그래서 EU 유럽에 있는 통상위원 한 분이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길, 무역 수지에 안 잡히는 거래도 많아, 한 EU FTA도 개정 논의할 필요, 그렇게 해서 또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핵 문제 혼자 풀기엔 한계가 있다. 국제 공조로 해결을 강조했다. 트럼프 세계는 방관 말라 의미, 북한 핵 미사일 완성 실전 배치 눈앞에, 중러 등 전 세계 압박 동참 호소, 미우선주의 안보 관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미 입장 완벽히 갖출 수는 없지만 북핵 한미 공조는 정말로 철석 같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미 입장 완벽히 갖출 수는 없지만 북핵 한미 공조 정말로 철석 같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미 트럼프 시진핑 통화서 북한 최대 압박 약속 중 발표엔 빠져.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고,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나하고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에서는 그 내용은 쏙 빼고 발표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핵시설 쪽집게 타격, 북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북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과연 일거에 제거가 힘들까요? 아니면 일거에 제거할까요? 저는 이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이 서울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북의 보복 수단인 장서정포를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수단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신문하고는 틀리죠. 저는 또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특수무기, 이제까지 세계에 선을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페인도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유럽서 처음입니다. 미국 북과 외교 중단을 21개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외교 중단은 결국은 외교관 대사를 추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내일 국회 표결 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겠다라고 전면 광고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핵심되는 사항은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 반대자를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 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 이제 동성애 처벌하면 내무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면 이제 동성애가 이제는 보편화돼서 에이즈가 창궐 하고, 군 내에서도 이 내무반이 에이즈가 창궐하는 이런 걸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전한 국민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 광고를 해갖고 이제 김명수를 반대한다 하는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 애국 국민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건 양이 너무 많아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혐오 표현이자 차별행위로 제시한 표현들 해갖고 김명수 씨가 옹호한 표현들을 여기 적시했습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윤리관도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이제 비판을 했죠. 김명수 씨가 끌고 가는 동성애 이 합법화 운동에 대해서.
국가인권위회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금기에 가깝다.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서 먼저 성급하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이 반대하는 논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김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가 인명동의에서 중요해지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을 말했다. 위증을 했다. 평소 자신이 보여온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는 부도덕성과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이게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 김명수가. 거기에 유럽에서 스페인이 제일 먼저 추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사를 추방한 국가가 5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 전 국제사회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송영무의 엄중주의.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송영무의 엄중주의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국무총리냐? 아니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누가 줬다고 합니까? 언론에서는. 예,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를 한 사람이. 주체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냐 하고 이제 또 종편에 나와요. 그러면 큰일이죠. 비서실장이 어떻게 이 국방장관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그죠? 비서실장은 지휘할 수 없습니다. 내각의 대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경고를 줬다. 이해가 갑니다.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경고를 줬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고를 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청와대 송영무 장관의 엄중주의. 이 청와대가 뭐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 긍정적 언급 등 송 장관 대북 강경론에 불만 쌓인 청와대. 문정인 특보 비판까지 나오자 폭발. 대북 지원은 국방장관 영역 아니다. 대북 지원을 최대한 늦춘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건 뭐 당신 얘기를 했나? 그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송 장관께서 얘기한 거지. 송 발언 과했던 거 사과 못낮춰. 야당 문특보가 상황이냐? 청와대를 성토했다. 문특보가 상황입니다. 문특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 다 나선 겁니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정치권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매파가 주종을 이루는 상황. 그래서 저 틸러슨 국무장관도 매보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더 강력한 옵션을 갖고 있다. 라고 이제 매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맞다. 일로 가자. 좌로 가자. 우로 가자 하는 상황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김명수 인준안 내일 표결. 운명진 국민의당 자유투표.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김명수를 이제 대법원장에 앉히는 것에 협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고난 지나쳐 권고안 고칠 부분 많아. 일선 검사들 권력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에 30 내지 50명의 검사들이 유능한 검사들이 들어가고 또 수사관들 해서 총 120명 규모로 공수처가 구성되면 이거는 검찰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수처의 권한이 지나치다. 권고안 고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 너무 커지면 내부 경쟁, 과잉 수사 부작용 부를 수도 있다. 공수처 불기소된 재정 신청 내야 고발인 수사 불복 기회를 잃는다.
검찰총장 중 수뇌부는 말 아껴 권고한 다음 날 검 자체 개혁이 출발시켰다. 박원순 국정원 문건 관련 MB를 고소했다. 박원순이가 MB를 고소했습니다. 박원순 제한 문건 등 적폐 청산해야 MB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본 김미화, 김여진 검찰 참고인 조사, 그렇게 해서 이제 MB 죽이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B를 구속할 듯이 이제 달려들고 있는 형국을 봅니다. 이 엄청 큰 이것이 나왔죠. 요겁니다. 이게 일면 전면을 김명수 대법관 안 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회에서 거짓 위증을 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드러낸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의 임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동반년 전국 총회를 하겠다.